선택의 날이 밝았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센터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도 오늘 투표센터 현장에서 등록을 하고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오늘까지 반송하거나 투표센터나 드랍박스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대다수 주에서 순조롭게 선거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약 2억 4,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투표율도 관심입니다. 제47대 대선 승부를 예측하는 모델들은 선거 전 마지막 날까지도 양측의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도 마지막 예상 승률 50대 50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오프라 윈프리와 레이디 가가 등과 함께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약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 미시간을 차례로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판세를 미식 축구에 빗대며 승리가 눈앞에 왔다고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경합주 개표 결과가 모두 나와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결과 확정에 며칠 이상이 걸릴 수 있는데 벌써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상원 의원 34명과 하원 전체 의원을 새롭게 선출합니다. 상원은 공화당의 다수당을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하원은 안개 속 판세입니다. 전국적으로 54명의 한인이 이번 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졌고 오늘 결과를 기다립니다. 한인 후보들 가운데 민주당이 24명, 공화당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가주의 주요 한인 후보들은 투표를 마치고 오늘 각자의 선거 캠프 등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주민 발의안과 카운티와 시의 발의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는 네이선 호크먼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LA 메트로는 오늘 하루 무료로 운행됩니다. 투표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오늘 하루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시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치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정부나 연방정부 건물엔 펜스가 설치됐고 LA 경찰국은 오늘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개표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대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도 깊은 내용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대선 직전에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로 분석됐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샌안토니오 스펄스와의 경기에서 113대 104로 승리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디트로이트에게 103대 115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8.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제가 1시간 전에도 똑같이 여쭤봤었죠. 1시간 전에도 투표하셨습니까? 라고 똑같이 멘트를 시작했는데 김희종 앵커가 투표소가 7시에 문을 열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느냐. 네. 많이 혼났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물어볼 수 있나요? 네. 또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소는 운영이 됩니다. 한 표 행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난 이번에 유권자 등록을 못했어 라고 하신 분들도 투표소에서 간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운티 내 어디에서도 내 집 근처가 아니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제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대다수 주에서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뉴욕은 현지 시각 오전 6시부터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는 오전 6시 30분, 미시간과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은 오전 7시부터 각각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투표는 공화당 강세 지역인 인디애나와 켄터키에서 가장 이른 오후 6시에 종료가 됩니다. 현지 시간입니다. 이어 1시간 뒤에 경합주 조지아를 포함해 7개 주가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출구조사가 막 나오겠죠. LA 시각 오후 4시 정도가 되면 출구조사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등도 이후 순차적으로 개표에 들어가는데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오후 10시까지예요. 애리조나도 오후 9시까지입니다. 네. 이번 선거 유권자는 2억 4,4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투표율이 66.6%였던 2020년 수준을 기록할 경우 1억 6,2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전 LA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8,293만 명이 우편 투표와 투표소 투표 등의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플로리다 대학교 선거연구소는 집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출마한 이번 대선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인의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여오고 있는 중입니다. 선거 결과는 사실상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에서 승패 윤곽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조사처럼 7대 경합주에서 초박빙 승부가 전개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속에 진행됐던 2020년 대선의 경우 11월 3일 진행된 대선 결과가 11월 7일 나흘 뒤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편 투표 처리 절차 등이 개선되면서 이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 3분의 1, 34명, 하원 전체 의원 435명을 새로 뽑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것이란 전망이 많고 하원은 아직 안개 속 판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후보로 도전장을 낸 데이비문 후보 연방 하원 의원 당선 여부 주목받고 있고요.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 뉴저지죠. 연방 상원 의원의 도전에 당선될 것인지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 이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영킴 의원 당선 가능성이 높아 3선거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셸 박스트 의원 박빙이란 우세 속에 박빙이다. 이 속에서 우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드디어 유권자들의 선택은 시작됐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서로의 승리를 자신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경합주에서 치열하게 유세를 펼쳤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영화 로키로 유명한 미술관 계단 앞을 마지막 무대로 선택한 해리스 부통령. 약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승리할 거라며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레이디 가가 등 스타들도 총출동해 지원에 나섰고 해리스 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하루 동안 도시 5곳을 돌며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했습니다. We know it is time for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in America. When we fight, we w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주를 차례로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초점은 역시 펜실베이니아. 판세를 미식 축구에 빗대 승리가 눈앞에 왔다면서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국경 봉쇄를 거듭 강조한 트럼프는 지난 2번의 대선에서도 마지막 유세를 펼친 미시간에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With your vote tomorrow, we can fix every single problem our country faces and lead America, indeed the world, to new heights of glory. 본투표도 시작됐습니다. 첫 테이프를 끄는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 마을에선 6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한 뒤 개표까지 마쳤습니다. The president, 3 for Kamala Harris, 3 for Donald Trump. 지난 2차례 대선에선 모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엔 박빙 판세를 반영하듯 무승부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박빙 접전 속에 최후 승자는 누가 될지 투표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판세 속에 민주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들도 경합주를 돌며 부지런히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팀 월즈 후보는 위스콘신주 스티븐스 포인트를 찾아 같은 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의 경력과 경험을 부각하며 우리는 해리스와 함께 리더십의 새 세대를 선출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길의 전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경합주 위스콘신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내리 민주당 후보 손을 들어줬다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고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신승한 지역입니다. 월즈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위스콘신을 통해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며 블루월은 사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루월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으로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니아가 꼽힙니다. 월주 후보는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면서 투표 시작까지 24시간도 남지 않았다며 투표가 마감되고 3일 내에 36시간 내에 내려질 결론이 향후 4년을 결정하고 미래 세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와 나는 열심히 하면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하고 싶다며 이 나라의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주 후보는 공화당 측에서 제기하는 선거 사기 의혹을 겨냥한 듯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위스콘신 라크로스에서 유세를 시작한 월주 후보는 미시간주 미러키에 이어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공화당 제이디 벤스 후보 역시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 조지아 등 경합주를 돌며 마지막 유세를 벌였습니다. 벤스 후보는 미시간주 플린트 유세에서 중산층, 특히 제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꾸리느라 고생하고 있다며 해리스 같은 사람이 일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 시민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한 것인지며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이 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트럼프의 상식적 정책으로 귀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리더십의 평화와 번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미국은 번영의 황금기 목전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도 변화를 위해 투표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면서 내일은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날이다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월주 후보와 벤스 후보는 위스콘신 라크로스를 2시간 차이로 잇따라 찾기도 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펜실베니아주 뉴타운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각종 지방선출지 선거일이 밝은 가운데 아직 투표하진 유권자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총무처 장관실에 따르면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주 전체적으로 볼 때 등록 유권자 가운데 805만 8,588명이 우편이나 현장 투표를 통해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직 투표하지를 않았거나 기표 후 반송한 우편 투표 용지가 선거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아 미투표로 간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투표는 곳곳에 설치된 현장 투표센터에 찾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 때와는 달리 선거 당일인 오늘은 투표센터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거주하는 카운티 내 어느 투표센터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는 앞서 받은 투표 용지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곳곳에 설치된 우편 투표지 수거함, 즉 드랍박스에 넣거나 현장 투표센터에 직접 가져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회관에서 지난 일요일과 어제 이틀 동안 이동식 투표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한인 유권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유권자들을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해 LA 한인회에 마련된 모바일 투표소에 한인 유권자들이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권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이며 경제나 이민, 복잡한 국제정세로 어지러운 이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투표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한 표를 행사한 한인들은 타운 내 현안인 노숙자, 범죄 문제 외에도 빈곤, 동성애 등 다양한 이슈에서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후보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한인 남성 유권자는 타운을 비롯해 남가주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생활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이 타운 내에 홈레스 문제, 또 극빈자들 시에서 복지시설을 해주는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남성 유권자는 타운 내 홈리스를 비롯한 치안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것 같은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고 전하며 해당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우징 문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그 노숙자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여성 유권자는 경제 문제를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뛰면서 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대선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내가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어려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성애 문제도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였습니다. 한 여성 시니어 유권자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자신의 손자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전국적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는 동성애 교육 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손주들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예전에는 뭐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린애들에 대해서 그 동성애 그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게 미쳤지. 그 제정신이야? 한 여성 유권자는 한인 후보가 한 명이라도 더 정치권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저 같은 거는 한국 사람이니까 일단 미국의 투표권은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 저거 하니까 한국에 유리한 사람. 그렇죠. 그럼요. 그거야 당연하죠. 당연히 발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편 투표용지를 드랍하러 온 여성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선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거기에 쏟는 그런 많은 돈들을 여기 시민권자들한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렌트비도 오르고 많이 그런 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5일 한인타운 인근에는 올림픽과 하버드 블루바드에 위치한 호와트 블루바드 초등학교, 10과 그라마시에 위치한 트리니티 루서른 교회, 카운실 스트릿과 버몬트 에비뉴에 위치한 버지 중학교, 카탈리나와 8가에 위치한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그리고 3가와 옥스포드의 앤더슨 몽거 YMCA 등의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선거 당일인 5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지역 선거에서는 한인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또한 특히 이번 선거는 다수의 한인 정치인들이 출마하면서 한인 사회 이목이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또 진보 검사장인 조지 게스콘과 대결하는 도전자 네이선 호크만 후보는 한인은 아니지만 한인 사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로서 한인들의 전격적인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인 조지 게스콘과 도전자 네이선 호크만의 대결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직 연방 하원 의원인 미셸 박스텔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레이스 유 후보의 도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새로운 비전과 젊은 리더십을 내세우면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인타운 치안, 홈리스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풀뿌리 운동을 통해서 지지 기반을 다졌던 데이브 민 후보도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명이 넘는 한인들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일단 남가주만 한번 상황을 살펴볼까요? 남가주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의 미셸 박스틸, 캘리포니아 40지구의 영킴, 캘리포니아주 47지구의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연방하원의 데이브 킴, 이렇게 4명이 연방하원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도전장을 내민 한인들도 있습니다. 상원 37지구의 최석호, 하원 54지구의 존리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시의원으로 출마를 한 10지구의 그레이스 유 후보가 있습니다. 얼바인에는 태미킴 후보가 얼바인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시의원으로는 플럴튼 1지구의 프레드 정, 부에나팍 2지구의 최용덕, 얼바인 1지구의 잠팍 후보자들이 오늘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교육위원으로는 플러튼의 제임스 조, 로레나 H의 앨런 팍, 라케냐다의 진 킴 하머스 등등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및 각종 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이렇게 한인 후보들이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에 나섰는데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한인 정치력 신장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해 전국의 한인 후보 수는 연방상원부터 교육위원까지 총 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출마 시 당적이 반드시 필수인 후보들은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의 24명, 공화당 13명, 무소속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마 한인 후보들은 어제까지도 선거 캠프 인력을 총동원해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와 지지를 부탁하는 막판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구에서는 한인 후보들의 당선에 한인 유권자들의 표가 큰 힘이 될 수 있어 각 후보들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선거에 대통령 선거 외에도 연방 상하원 또 LA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이 많습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합니다. 정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3선 연방 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의 연방 상원 입성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앤디 김 의원의 지역구인 뉴저지는 민주당 텃밭이라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 탄생이 유력합니다. 남가주에서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과 영김 연방 하원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가주 45지구에서 연방하원 3선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의원은 베트남계가 최대 유권자 그룹인 45지구에서 베트남계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어 지역구 한인들의 한 표 한 표가 45지구 수성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치솟는 물가를 잡고 세금 낮추기, 범죄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치안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투표 하나하나가 저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가서 무엇은 해달라고 꼭 전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투표가 저의 권리고 투표가 저희가 목소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주 40지구에서는 공화당의 영김 의원이 연방하원 3선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책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투표해 주시고요. 민주당의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의 연방하원 입성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오랜 공직 경력과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준 데이브 민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와 많이 겹치는 가주 47지구에서 공화당의 스카포 전 가주 하원의원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입니다. I hope to continue representing the Korean community proudly, and I know with your support we're going to win. 화이팅! 미셸 박스틸 의원과 데이브 민 의원은 지역구에서 현재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어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34지구 연방하원에 민주당의 데이빗 김 변호사가 현직인 지미 고메스 의원과 세 번째 대결을 펼칩니다. 김 후보는 지역구 유권자들과 투명한 소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 시의원직에 그레이스 유 후보가 세 번째로 도전합니다. 유 후보는 타운 내 노숙자와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으로 헤더 헛 현 10지구 LA 시의원을 상대로 겨루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10개도 발의됐습니다. 10개의 주민 발의안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늘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민 발의안, 이 프로포지션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우리 생활에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 필요합니다. 주민 발의안 10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민 발의안 2, 캘리포니아주가 10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컬리지를 건설하고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발의안 3, 동성 결혼 권리를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발의안 4, 캘리포니아주가 10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 식수개발, 산불 예방, 산림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발의안 5, 지방 채권 발급에 엄격한 책임과 감독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발의안 6, 주립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발의안 32, 캘리포니아주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발의안 33, 렌트비 인상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렌트 컨트롤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발의안 34,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 수입 지출을 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발의안 35,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으로 발생한 돈을 메디컬 의료 서비스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발의안 36, 소매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발의안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오늘 투표하실 때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을 하루 앞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현 검사장의 재선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즈가 UC 버클리 정부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게스콘 검사장이 네이선 호크만 상대 후보이자 전 연방검사에게 25%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취임 후 경범자들을 약식 기소하고 절도범들도 $900 이하의 범죄는 경범 처리하면서 처벌을 약화하는 정책으로 절도범들 뿐만 아니라 떼강도 사건을 크게 증가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LA가 특별 보안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연방법원과 LAPD 본부 등 주요 시설물 주변에 펜스와 바리케이트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현재까지 어떠한 위협 정보는 없지만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PD는 오늘 아침 비밀 수사관을 제외한 모든 현직 경찰관들에게 오늘 오전 6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특히 투표용지 수거를 담당하는 셰리프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카운티 당국과의 협조 체제도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로운 선거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한 캐런 베스 시장은 다만 대선 결과는 오늘 확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개표 지연에 대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지연이 부정이나 부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투표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선거일 보안 문제와 관련해 어제 하루 동안 주정부 및 연방정부 관계자들과 연이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CA 같은 보안 강화 조치는 최근 미국 전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정치적 긴장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선거일을 맞아 정부 건물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소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치안 병력을 늘리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자부하는 미국에서 선거일에 투표소와 개표소 인근에 폭동과 소동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오늘 대통령 선거 개표 특집 방송을 실시합니다. 개표 특집 방송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밤 12시인 자정까지 6시간 이루어집니다. 먼저 6시부터 밤 8시까지는 유지승 앵커가 진행하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오늘의 미국의 강혜신 앵커가 진행합니다. 또 밤 10시부터 자정 12시까지는 정연호, 김미회 앵커가 개표 방송 진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연방상하원, 가주상하원, LA시의원에 출마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실시간 개표 상황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번 대선 결과가 미국 경제와 국제 정세에 미치는 각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도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서울 개표 특집 방송은 아메리치 헬스케어가 단독 후원합니다. 또 라디오와 앱, 유튜브들을 통해서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 대선의 최종 결과가 집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일단 대선 투표가 완료된 직후 나오게 될 출구조사가 이번 선거의 향배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 출구조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CNN, ABC, CBS, NBC 등 주요 4개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여론조사 업체 에디슨 리서치를 통해 실시하는 내셔널 일렉션 풀, 이 출구조사가 하나고 또 다른 출구조사는 AP통신이 팍스뉴스와 함께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AP 보트캐스트입니다.
4개 방송사들의 내셔널 일렉션 풀 출구 조사는 조사원들이 선거일 당일 투표소를 나오는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내용을 조사하고, AP 보트캐스트는 현장 조사 없이 우편, 전화, 이메일로만 진행합니다. 또 이들 조사는 당일 투표자뿐 아니라 조기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에 대한 예측치도 출구 조사에 반영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출구조사 결과의 각 주별 예상 득표율은 각 주별로 투표가 마감된 직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지아주 투표가 마감되는 동부시간 오후 7시, LA시간 오후 4시가 되면 조지아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 출구조사상의 득표율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의 연령과 성별, 인종, 경제, 물가, 낙태 등 대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도 역시 관건은 경합주의 승부입니다. 그래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7개 경합주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유세 마지막 날 두 후보가 나란히 찾은 곳은 바로 핵심 지역 펜실베니아였습니다. 지역별 선거 판세를 KBS가 분석했습니다. 투표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승부는 사실상 결정돼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곳에선 해리스 후보가, 텍사스나 플로리다 등에선 트럼프 후보가 이겨서 각각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해리스 후보는 선거인단 226명을, 트럼프 후보는 219명을 확보합니다. 결국 누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얻을지는 나머지 7개 주 승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곳입니다. When we fight, we win. 먼저 해리스 후보에게 최적의 시나리오, 북쪽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승리하면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고 당선입니다. 이 세 곳은 모두 8년 전엔 트럼프, 4년 전엔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Kamala, you're fired. Get out. Get out. 트럼프 후보에게 가장 손쉬운 길은 펜실베이니아를 이기고 남쪽의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차지해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핵심은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를 못 이기면 해리스는 이길 수가 거의 없고, 트럼프도 펜실베니아를 지고 나면 아무리 선벨트를 다 이겨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고. 펜실베니아는 트럼프 후보가 저격을 당했던 곳으로 두 후보가 마지막 날 유세를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임정우입니다. 제47대 선거, 대통령 선거의 승부를 예측하는 모델들은 선거 마지막 날까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사주간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 따르면 양당 후보의 마지막 예상 승률은 50대 50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예측 모델에서 대선을 100번 치를 경우 50번 승리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대선을 100번 치를 경우 50번 승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대선 막판의 추세를 따져볼 때 해리스 부통령의 단기적인 상승세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승률은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상 승률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해리스 부통령은 5%포인트가 오르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과 11일 50대 50 동률을 기록한 이래 해리스 부통령이 줄곧 앞서다가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대 해리스 부통령 49%로 뒤집은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열흘가량 선두를 점하다가 지난달 30일 또다시 50대 50의 동률을 기록했고, 이후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마지막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모델에서 마지막 예상 승률은 동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양측의 획득 예상 선거인단 수 중간값은 해리스 부통령 270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268명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에서 주별로 분포된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당선됩니다. 양당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269명으로 동수를 기록할 경우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권한은 연방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일 $100만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선거 당일인 오늘까지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라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서 추첨 마지막 날인 오늘 5일까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사유는 어제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와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1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으로는 아리조나, 미시건,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의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됐습니다. 자, 이제 선거 결과 늦게 나온다 해서 뭐 많은 분들 며칠 기다려야 되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일단 일정 한번 볼까요? 각 주에서 개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에 맞춰서 12월 11일 주별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됩니다. 12월 17일 주별로 선거인단이 투표를 실시하면 각 주는 그 결과를 12월 25일까지 연방의회에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상하원 의원 선거를 거쳐서 내년 1월 3일, 연방의회가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정신없죠. 주별로 송달받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한 뒤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에 앞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됩니다. 저희 라디오설은 오늘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동안 개표 특집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미국 경제,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